안녕하십니까. 책의 시드커입니다. 책 시드커입니다. 이번 책은 그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저자는 자브란스키이고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 입체적으로 조명한 대표 전기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격동시대. 의디거 자브란스키 정상원 옮겼습니다. 자, 핵심 정리니까 책 요약이죠. 네. 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의지로서의 세계와 고통의 철학, 구원의 가능성, 예술과 금욕, 지식인으로서의 고독한 삶 이게 나옵니다. 의지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목적 지향적이지도 않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힘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이 의지의 산물이며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철학이랍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새로운 욕망을 낳기에 인간은 결코 만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연쇄를 이해하고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것이 철학의 첫걸음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나왔는데, 네. 예술과 금욕.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인간이 일시적으로나마 의지로부터 벗어나 무욕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욕적인 삶을 통해 의지를 거스르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불교와 더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불교 좀 심취한 것 같아요. 불교 철학이 좀 깊기 때문에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식인으로서 고독한 삶. 쇼펜하우어는 시대의 주류 철학자, 특히 헤겔을 경멸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말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철학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외로운 존재로 살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늙었지만 말년에 점차 명성을 얻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했었는데 쇼펜하우어는 달랑 5명이었습니다. 헤겔은 거의 강실이 미어 터져 나갈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세주의자로 이렇게 평가받았었는데 사실 삶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었는데 그 피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한적한 곳으로 이주해 버렸는데 헤겔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사상이 결코 또 그는 절대 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발사가 수염을 깎으면서 목을 벨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그 2층에서 자지 않고 1층에 잤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은 대피하기 편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항상 장전된 총을 머리맡에 주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삶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가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의 명성이 대단했죠. AI 통찰을 보면 이 책은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저희 생각과 AI 도움을 받아서 완성했습니다. 핵심 사항은 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지는 생명의 기쁨인가 고통의 뿌리인가라고 이렇게 의지라는 것 자체가 의지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개념은 진화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현대 심리학의 욕망 구조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오직 고통의 근원으로 본 관점은 삶의 긍정성과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불교적 사유와의 교차점.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드물게 불교와 힌두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아의 해체, 욕망으로부터의 이탈, 연민을 강조하며 자아 중심적 사고를 경계합니다. 이 점은 동양적 사유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낳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에는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후대에는 니체, 바그너, 톨스토이, 프로이트, 까미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외로운가?
아니면 진리는 오히려 시간이 필요할 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군요.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창의적 질문과 사유의 단초를 보겠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삶은 과연 행복한가?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삶을 말하지만 정말로 욕망 없는 상태가 인간의 완전한 평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욕망은 고통이 아닌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욕망, 디자이어, 강렬한 거죠. 네. 현대 사회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어떻게 보일까? 쇼펜하우어적 관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끊임없이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는 의지의 노예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SNS 광고나 비교와 중독에 시달리는 오늘의 인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 광고, 비교와 중독, 굉장히 그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SNS 한번 들어가 보면은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광고도 마찬가지로. 네. 비교는 자신과 비교해야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자기 발전에 좋다고 하지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의지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철학이 아닌 수행이 문제일까라는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는 철학이 아닌 수행이 문제일까?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철학을 넘어서 실천에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종교나 수행의 결과 어디에서 교차하며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철학은 종교나 수행의 길과 어디에서 교차하며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미래는 질문의 시대라고 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좋은 질문이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지도자는 질문을 잘하는 미래의 대표나 CEO나 대표자, 그러니까 리더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효과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체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쇼펜하우어 철학의 격동시대에서 리디거 지브란스키하고 뚜렷하다 정성원이 옮겼습니다. 네, 처음에 나온 글이라서 한번 좀 출간된 지 오래된 듯합니다. 네, 쇼펜하우어였습니다.